2025년 1월 20일 워싱턴 DC는 기록적인 한파 속에서도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날이었습니다. 영하 12도의 매서운 추위가 몰아친 그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순간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행사장을 가득 채운 긴장감은 곧 있을 어떤 중요한 사건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기자 제임스. 올해로 기자 생활 10년차를 맞았지만 이날만큼 제 심장을 뛰게 한 날은 없었습니다. 전 세계의 주요 사건들을 취재해온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기록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평소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행사장 근처는 대규모 인파로 북적거렸습니다. 한파로 인해 실내로 장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초청된 600명과 취임식 주변에 몰린 20만 명의 사람들 사이에는 묘한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고 철저한 경비 속에서 모든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은 그 자체로도 화제였지만 이날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한국에서 온 대표단의 참석이었습니다. 여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 나경원, 김대식, 조정훈 의원이 공식 참석했고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의 특별 초청을 받아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정치적 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 혼란은 한국 내부를 넘어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동북아 정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국 대표단의 미국 방문은 단순한 의례적인 초청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외신 기자들 역시 그들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저 사람들이 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왔을까? 탄핵 정국 속에서 미국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려는 걸까? 다른 기자들이 던지는 질문들은 곧 저의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의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취임식이 시작되자 모든 시선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단에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예상했던 대로 미국의 경제 회복, 안보 강화, 그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설 중반,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한국을 언급하며 청중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이 현재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순간 행사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은 빠르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저 역시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담긴 의도를 곱씹으며 한국 대표단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김대식 의원은 차분한 표정으로 연설을 경청했지만 어딘가 신중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국을 언급한 적이 있었나? 아니, 이번이 처음일걸. 그리고 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 주변 기자들의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는 이 발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움직임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사이에는 분명히 연결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워싱턴의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저는 뭔가 중요한 일의 서막을 목격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끝난 뒤 한국 대표단의 방문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그들의 방미 목적이 단순히 행사 참석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들은 출국 전부터 국내외 언론에 자신들의 방문 목적을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출국 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국민의 생각과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과 계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으며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우리 국민의 성숙한 의지와 노력을 잘 설명할 것입니다. 이 발언은 한국 정치권이 이번 방미를 단순한 의례적 외교 방문이 아니라 한국 내부의 혼란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행보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 중 한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표현과 함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 내부의 정치적 혼란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보였고, 그의 발언 이면에는 분명 한국 대표단의 방미 목적과 연결된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행사장을 떠나며 다른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동료 기자가 흥미로운 사실을 제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한국 대표단이 이번에 단순히 취임식만 참석하러 온 게 아니야. 출국 전부터 국내 정치 상황을 미국 정치권에 알리겠다고 공언했대. 그래? 그렇다면 트럼프가 연설에서 한국을 언급한 것도 그들과의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네. 그렇지. 한국 정치 상황이 심각하잖아.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나 계엄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니까 그걸 해소하려고 한 거 아닐까? 그날의 연설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국제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였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 대표단이 머물고 있는 호텔 근처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이미 다른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들 한국 대표단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었지만 대표단은 침묵을 유지하며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나경원 의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방미의 목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경원 의원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를 재확인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미 양국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조정훈 의원 역시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위기를 극복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한미 관계의 중요성과 한국 정치,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하루 동안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한국 대표단의 방미 목적을 다시 한번 연결 지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출국 전 밝힌 기자회견 내용,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그리고 대표단의 조용하지만 의도된 움직임까지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방미는 단순한 외교적 방문이 아니다. 이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중요한 외교적 시도다. 그날의 움직임은 아직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지만 조용히 진행되는 외교적 행보가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취임식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한국 대표단의 방미 목적에 대한 관심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일부 언론이 한국 대표단이 미국 정치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한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며 부정적인 보도를 내놓은 것입니다. 워싱턴까지 가서 단순히 행사만 참석하고 돌아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탄핵 정국 속에서 대표단이 실질적인 외교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면서 한국 대표단의 방미 의도와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SNS상에서도 취임식 구경이나 하러 간 거 아니냐는 조롱 섞인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보도를 접하며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대표단이 보여준 태도와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 신중하고 목적이 있어 보였지만 그 모든 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 요청을 피하며 간단한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상황은 엄중합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른 의원들 역시 언론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이번 방문은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다고 말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대표단은 매우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한국 언론과 대중들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침묵은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중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다음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저는 한국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분명 한국 대표단의 방미 메시지와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일부 언론은 이를 미국이 한국 상황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만 해석하며 부정적인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다시 정리하며 한국 대표단의 움직임을 분석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의도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분명 맞닿아 있었습니다. 대표단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중함이 오히려 대중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못한 것입니다. 한편 워싱턴에서의 취재를 마친 뒤 저는 CNN 소속 동료 기자 마크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대표단의 방미에 대해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대표단의 메시지가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연결해 보면 그들이 적어도 미국 정치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 하지만 그것이 국내 대중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또 다른 문제야. 마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미국 정치권과 외교적으로 소통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그것이 국내 정치적 맥락 속에서 오히려 곡해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대표단의 방미, 목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단은 그들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했을까? 아니면 그들의 노력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로 끝나버린 것일까? 결론을 내리기에는 여전히 정보가 부족했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단의 조용한 움직임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들이 미국에 전달한 메시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기에 오히려 그 의미가 국내에서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 그리고 한국 정치의 혼란 외교적 행보는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긴 채로 워싱턴의 밤하늘 아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취임식과 그 이후 이어진 한국 대표단의 방미 행보는 여전히 많은 의문과 여운을 남긴 채 막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분명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대표단의 행보와 의도가 국내외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는 명확히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 대표단은 귀국했습니다. 귀국 직후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방문의 성과를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방미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한국이 언급된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의 발언은 취임식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도 국내 정치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방미 중 이룬 성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과 대중들 사이에서는 대표단의 방미 목적과 성과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로 한국 대표단의 메시지를 기반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한국이 언급된 것은 국제사회가 한국의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였고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작용했습니다. 그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한국 대표단의 방문은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한미 관계와 한국 정치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귀국 후 한국에서는 여전히 대표단의 방미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그들의 침묵을 비판하며 결과 없는 외교였다고 주장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사를 작성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용한 외교, 그날이 남긴 흔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한국 대표단의 방미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복잡한 퍼즐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날의 움직임은 한국 민주주의와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장면이었다. 그날 워싱턴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은 여전히 그 파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채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조용히 전달된 메시지와 신중한 외교는 때로는 큰 소리보다 더 강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